우리 아까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예, 우리 선생님이 또 공유해 주실 거예요. 네. 녹음하거나 촬영하거나 다 가능하시고요. 저는 이제 저작권이 없기 때문에 제 초상권이 없기 때문에 사진 촬영해 주시면 저는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제 블로그나 SNS에 올려주시면 너무 기쁘고요. 네. 혹시 블로그 하시는 분도 계시나요? 네, 부동산 하시는 분들 많이 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꼭 부동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블로그는 무조건 필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기존에 강의를 할 때에는 페이스북에다가 강의 홍보를 했었습니다. 페이스북에 강의 홍보했었을 때는 한 달에 많이 해야 10번 내지 5번 정도 강의를 했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강의했었을 때 이제 스티커로 제가 붙여봤거든요. 강의하는 횟수들을 뭐 적게 했었을 때는 4번 한 적도 있었고 뭐 2번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뭘 시작을 했냐면은 블로그를 시작을 했습니다. 블로그를 하면서 여기 스티커가 많이 붙어있죠. 강의로만 200만 원 넘게 벌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수입이 거의 2배 이상 점프를 하게 된 거예요. 뭐 하면서요? 블로그 하면서.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블로그는 무조건 필수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블로그는 사람들이 보고서 빠져나가죠. 어떻게 보면 검색을 통해서 한국에서는 네이버를 끼지 않고는 다른 데 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네이버에서 노출이 되려면은 가장 돈 적게 들고 가장 효과적인 게 저는 블로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블로그에다 내가 글을 써놨는데 사람들이 검색을 통해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블로그에서 글 좋네, 정보 좋네 그러고 빠져나갈 수가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한 공간으로 모일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뭐냐? 밴드랑 카페라는 거예요. 근데 카페는 혼자 개인이 운영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는 거예요. 내가 계속 자료를 쌓아나가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를 하시면 좋으냐? 이 밴드를 하시면 좋습니다. 밴드. 소리가 크네. 네. 밴드 같은 경우는 모바일에서 많이 하시죠. 여기 학원도 밴드가 있고 밴드에 홍보하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오셨잖아요. 제 밴드에도 지금 1년 정도 됐는데 한 1100명 정도 계시거든요. 혼자 관리했어요. 혼자 정보 올려놨는데 사람들이 모여오더라 이거죠. 예. 그래서 밴드 어떤 주제가 있다라면은 부동산, 예를 들어서 뭐 배드민턴, 내가 관심 있는 정보들을 계속 올려놓으시는 거야 거기다가. 그럼 뭐 울산 배드민턴 모임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밴드가 있어요. 그럼 울산에 배드민턴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인다 이거죠. 처음에는 비공개 밴드로 해놨는데 공개 밴드로 하게 되면은 검색이 됩니다. 밴드 안에서. 예, 그래서 밴드도 효과가 되게 좋고요. 옐로우 아이디. 사업하시는 분들은 옐로우 아이디는 무조건 필수예요. 이 블로그랑 옐로우 아이디는 무조건 필수다. 사람들이 개인 정보 주고 싶어요? 주고 싶지 않아요? 전화번호 이름 얘기 안 하고 싶어 하죠. 사람들이 상담을 하려면은 전화하지 않더라도 뭘로 할 수가 있냐? 카카오톡으로 다 상담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옐로우 아이디의 장점이 그거거든요. 이 사람이 우리 카카오톡 한번 들어가서 보실게요. 의외로 이거 옐로우 아이디 혹시 있으신 분 계시나요? 예, 세 분 계시는데요. 카카오톡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카카오톡. 핸드폰에서 카카오톡 들어가시게 되면은 아이폰 있으신 분 계시나요? 오늘 다 안드로이드네요. 네. 왼쪽 위에 친구 눌러보세요. 왼쪽에 사람 모양 있죠? 왼쪽에 사람 모양 눌러보세요. 사람 모양 누르시면은 오른쪽 위에 사람 모양 있고 플러스 있죠? 네, 그거 눌러보세요. 거기 검색창에다가 에버노트라고 쳐보세요. 에버노트. 그럼 제일 위에 박형근의 에버노트 교실 있죠? 네, 그거 플러스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박형근의 에버노트 교실 옐로우 아이디가 친구가 추가가 되신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옐로우 아이디 이 카카오톡으로 눌러서 어떤 질문이나 어떤 상담 어떤 하시다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일로 문의를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옐로우 아이디 만들고 나서도 또 강의가 많이 늘었습니다. 예. 그래서 옐로우 아이디의 장점은 뭐냐? 예. 카카오톡을 통해서 대화를 하기 때문에 수신율이 훨씬 높은 거예요. 메일이나 문자로 보냈을 때는 수신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카카오톡은 바로 사람들이 다 카카오톡은 다 쓰죠. 메일 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떠 있기 때문에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옐로우 아이디는 꼭 운영하시면 좋고 옐로우 아이디 사이트에 가시거나 옐로우 아이디 관리자라는 어플을 받으시게 되면요. 내가 여기서 메시지를 써서 전송을 할 수 있어요. 사람들한테. 근데 한 건당 17원이거든요.
예. 한 건을 발송할 때 17원인데 저를 친구 추가 여기 20분이 친구 추가를 해주셨어요. 그럼 제가 20분한테 단추 한 번만 눌러서 바로 전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공지를 보내고 싶어요. 언제 울산에서 강의합니다. 라는 공지를 보내고 싶어요. 그럼 문자로 하거나 메일로 하려면 하나하나 클릭을 해줘야 되지만은 이거는 뭐냐? 나를 친구 추가해 놓은 사람들한테 버튼 한 번으로 한 번에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편리해요. 그리고 관리를 저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옐로우 아이디 관리자로서 뭐 우리 다른 선생님들을 추가를 해가지고 관리자를 권한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 계정의 카카오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업무 하시는 분들은 꼭 만드시면 좋고 한 사람당 3개까지 만드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는 꼭 만드시면 좋습니다. 저는 에버노트 하면서 굉장히 강의를 많이 하게 되었고요. 기존에는 이제 습관에 대한 강의를 한 3년 정도 했었습니다. 이제 메모 습관 쪽으로 들어와가지고 에버노트 하면서 굉장히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지난주에는 대구에서 했었고, 지지난주에서는 그 창원에서 했었습니다. 계속 다니면서 하고 있어요. 다음 주에서는 이제 서울에서 하고요. 사진이 더 잘 나왔죠. 네. 이쁘게 잘 나왔죠? 저는 이제 습관 코칭 센터라고 해가지고 지금 개인 사업자 내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끊임없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 부동산 하시는 분도 교육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가가지고 우리가 기록을 많이 한다라는 거죠. 많이 써놨는데 나중에 다시 보냐 이거죠. 예. 기록을 해놓고서 학교에서도 그렇고 많은 수업들을 참여를 하지만은 대학생들 분들도 그렇고 교수님들도 굉장히 에버노트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많은 수업 내용들을 정리를 해요. 근데 다시 찾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에버노트를 쓰면은 가장 장점이 뭐냐? 검색이에요. 내가 수업을 듣다가 정리를 해놓고서 필요할 때 언제든지 꺼내서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에버노트 쓰시는 분이 다 똑같이 하시는 얘기가 에버노트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처음에는 이제 메모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프로그램 같이 설치하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버노트 소개하는 동영상 짧은 거 한번 같이 볼게요. 예, 에버노트는 가장 장점이 뭐냐면은 메모와 사진을 같이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 첨부 파일도 넣으실 수가 있고 녹음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태블릿 같은 것도 많이 갖고 계시죠? 핸드폰, 태블릿, 컴퓨터 다 연동이 됩니다. 핸드폰에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사항들 이렇게 체크박스도 만들 수가 있고요. 첨부 파일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사진들을 넣어서 보실 수도 있고 스캔을 해가지고 스캔된 자료를 에버노트에 바로 넣어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사진을 찍으면 사진 안에 있는 텍스트까지 검색이 되세요. 예. 그래서 모든 자료들을 에버노트 안에 넣어놓고서 관리하시게 되면은 쉽게 찾으실 수가 있고 누가 자료 보내달라 했었을 때 잠깐만 기다려봐 나중에 사무실 가서 보내줄게 이게 아니라 핸드폰에서 바로 검색해가지고 바로 그냥 보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시간을 굉장히 단축하실 수가 있습니다. 에버노트는 가장 장점이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인데요. 핸드폰에서 기록을 하시게 되면 그게 클라우드라는 저장 공간에 저장이 다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컴퓨터랑도 연계가 되어서 핸드폰에서 기록한 정보를 클라우드를 통해서 그대로 컴퓨터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컴퓨터에서 기록을 하셨어요. 그럼 그 내용을 그대로 다 핸드폰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뭐가 된다? 연동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 어디서나 다 쓰실 수가 있고요. 우리가 컴퓨터가 없더라도 웹 에버노트 웹사이트에 들어가시잖아요. 에버노트.com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셔서 여러분들의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넣으시면은 핸드폰에서 기록해놨던 정보, 컴퓨터에서 기록해놨던 정보가 다 그대로 똑같이 나타나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아이디랑 비밀번호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핸드폰에서 아이디랑 비밀번호는 A라는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넣으시고 컴퓨터에서는 B라는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핸드폰에 있는 내용과 컴퓨터에 있는 내용이 같아야 달라요? 다르니까 사용을 못 하시는 거예요. 어렵다. 예. 근데 계정만 연결 오늘 하시면은 50%는 이제 성공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에버노트에다가 계정 연결하시고서 일단 이 정보를 담아 놓으시면은 어마어마한 이제 보물 창고가 됩니다. 그럼 에버노트가 그러면 망하면 어떡하냐? 네. 그렇게 막 이제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에버노트에서
어떤 다른 서비스로 내가 옮겨가고 싶다라면은 그런 정보들을 다 받으셔가지고 다른 서비스로 옮겨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놓고 사용하셔도 되고요. 저는 USB나 이제 하드디스크 같은 거 사용도 많이 해봤었는데 USB 같은 거는 어때요? 분실을 많이 하죠. 어디다 꽂아놓고서 그냥 오거나 저도 몇 년 사이에 몇 개를 잊어버렸는데요.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뻥 난다고 해서 자료를 잘 모아놨는데 갑자기 구동이 안 되고 복구하기도 어렵고 이런 경험도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클라우드 서비스는 사람들이 뭐 보안이 취약하다 하지만은 이 에버노트는 은행 수준의 보안 체계이고요. 믿고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고객의 정보를 절대 다른 사람한테 팔지 않고 거기 안에 정보들을 그 직원들도 들여다볼 수 없게끔 다 암호화로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믿고 사용하셔도 되고 저는 4년 동안 지금 만 4년 좀 넘게 사용하고 있는데 처음에 만들었던 노트가 하나도 없어진 게 없어요. 내가 삭제하지 않는 이상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스스로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기록해놔야 될 정보들을 다 에버노트 안에 기록해놓게 되면은 낱장의 종이들은 없어지고 분실되고 찾기가 어렵잖아요. 에버노트 안에 다 기록을 해놓으시는 거죠. 그게 다 누적돼서 뭐가 되는 거예요? 나의 보물 자료가 되는 거죠. 에버노트 요금제는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 이제 무료로 60메가로 쓰실 수가 있고요. 처음에 첫 달에 가입일로부터 30일 동안에 한 달 동안에 60메가라는 저장 공간을 주게 됩니다. 네, 다음 달이 되면은 또 60메가를 새로 줘요. 그러니까 무료로만 쓰셔도 사실은 가능하십니다. 근데 무료로 쓰시면 대신에 저장 공간이 좀 적다라는 거예요. 네. 내가 글만 쓰겠다라면은 무료로만 쓰셔도 충분하고요. 근데 단점은 무료로 쓰셨을 때는 기기를 두 기기에서만 쓰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핸드폰이나 컴퓨터에서만 쓰실 수가 있고 다른 기계 또 하려고 하면은 이제 업그레이드 하라고 이제 나오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플러스 요금제 같은 경우에는 1기가인데 매달 1기가씩 저장 공간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1기가짜리 USB를 매달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리미엄은 매달 10기가라는 저장 공간을 주게 되는데요. 프리미엄의 장점은 뭐냐면은 첨부 파일을 내가 넣어놔요. 부동산 하시는 분들 보니까 엑셀 파일도 많이 하시죠. 예. 엑셀 파일을 내가 끌어다가 에버노트 안에 넣으시면은 엑셀 파일 안에 있는 그 텍스트까지 검색이 돼요. 예. 그래서 첨부 파일 안에 있는 텍스트까지 검색되는 기능이 이 프리미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은 사실 뭐 돈 주고 굳이 써야 되냐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이 회사가 운영되려면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개인 비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 비서 한 달에 적어도 100만 원은 줘야 되잖아요. 근데 1년인데도 5만 5천 원이에요. 예. 한 달이면 5천 원 커피 한 잔 값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나를 똑똑하게 도와주고 그리고 비서는 퇴근하잖아요. 이건 24시간 따라다니잖아요. 예, 그래서 개인 비서, 똑똑한 개인 비서를 준다 생각하시고 저는 프리미엄 쓰는 걸 좀 추천해 드립니다. 그럼 제가 실제 이제 에버노트를 어떻게 쓰고 있느냐 보여드릴 텐데요. 저는 책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오늘도 아침에 KTX 타고 내려오면서 또 책을 보면서 왔는데요. 탤런트 코드라는 책 굉장히 추천해 드리거든요. 네, 탤런트 코드라는 책. 우리가 책은 많이 보는데 책에 대한 정보들 그런 것들을 다 놓치기가 쉽다라는 거죠. 보세요. 이런 식으로 책을 보시다가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럼 책에 있는 내용들을 여기 에버노트 안에서 다 정리하실 수가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저는 책을 보다가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해놨고 이제 관계 우선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요거는 248페이지인데요. 책 한 권을 통째로 에버노트 안에 넣어놓은 거예요. 예, 이거는 책 한 권을 스캔을 해가지고 책을 스캔하는 스캐너가 있습니다. 북 스캐너라고 해가지고 그럼 우리 부동산 하시는 분들 서류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예, 이런 책 절단기를 통해 가지고 책을 절단을 합니다. 머리 부분만 커팅을 해요. 그러면 이게 다 낱장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책 머리 부분만 자른 다음에 낱장으로 만들어가지고 스캐너에다 넣는 거예요. 스캐너에 넣으시게 되면은 양면은 다 스캔이 됩니다. 예, 보통 책이 평균 한 30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한 권 스캔하는데 10분도 안 걸리는 거예요. 윙 하면서 양면은 다 스캔이 돼버립니다. 그럼 파일 하나가 만들어지거든요. 예, 이렇게 만들어진 파일이 이겁니다. 관계 우선의 법칙.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팔려고 할 때 항상 제품을 우선시한다는 거죠. 근데 제품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 우선의 법칙이라는 책을 이렇게 스캔을 해가지고 이 책은 절판되어서 구하기가 어려운데 어렵게 구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스캔을 해가지고 여기 안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또 강의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데 막 어떤 분이 입금했는지 안 했는지 막 헷갈리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에버노트 안에 정리하고 출석부도 만들어서 사람들 출석했는지, 네, 박아님님 오셨나요? 네, 정혜윤님, 네, 이렇게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그럼 다 오셨다 이렇게 체크하실 수 있고, 아, 어떤 부분이 입금하셨고 어떤 분은 카드 하셨구나. 예, 혼자서 치고 장구 치고 다 해야 되니까, 예, 에버노트가 똑똑한 개인 비서가 돼준다는 거죠. 우리 부동산 하시는 분들 서류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여기 안에다가 필요한 서류들을 리스트를 쭉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내가 준비했는지 다 점검하실 수가 있고요. 네, 얼마든지 활용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기억해야 될 거, 내가 또 사용해야 되는 것들 매뉴얼로 만들어가지고 다 점검해 나가실 수 있고요. 우리 시장에 갔었을 때 막 장보러 갔었을 때 사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에버노트 안에 기록해 놓으시고 다 체크하실 수가 있고요. 에버노트는 이제 또 두 번째 뇌라는 거죠. 저는 저만의 개인 도서관이고 두 번째 뇌. 아인슈타인에게 어떤 기자가 질문을 한 거예요. 선생님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세요? 질문하니까 수첩을 꺼내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똑똑하신 분이 전화번호를 모르시느냐. 이 뇌는 창조를 위한 뇌지 단순한 기억을 위한 뇌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한 기억은 이 메모지에다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 뇌를 많은 것들을 기억하려다 보니까 머리가 아픈 거예요. 편두통이 오고. 네. 부동산 하시는 분들 신경 쓸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서류들, 예, 많은 기억해야 될 정보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 이거죠. 그런 것들을 다 에버노트에 넣어놓으시고서 뭐 하라는 거예요? 이 뇌는 창조하는 일에 쓰시라는 거예요. 네. 저는 메모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메모에 관련된 책들을 많이 보게 됐는데요. 카페에 가서 우연히 이 책을 보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카페에서 에버노트를 열어서 바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을 찍은 다음에 바로 강의 자료에 첨부를 했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진을 찍냐 이거죠. 근데 그 사진을 다시 찾으려고 하면은 무한 스크롤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먹을 거 사진, 여행 사진, 자녀 사진 다 섞여 있다 보니까 그 사진을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근데 에버노트 안에서 사진을 찍고서 한국 메모의 달인들, 저는 독서 사진은 독서 노트 이렇게 제목을 써놓거든요. 이따 한번 실습을 할 텐데 에버노트 안에다가 사진을 넣어놓게 되면 쉽게 검색이 되니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강의하시는 분들은 걷다 사진을 그렇게 첨부해놓고 필요할 때 그 사진을 끌어다가 PPT에 첨부하시면 되고, 이해되시죠? 예, 이런 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적자 생존, 적는 자가 살아남는다. 성공하는 사람들에서 제가 한 3년 정도 연구를 했거든요. 근데 공통점이 다 메모를 많이 하고 독서를 정말 많이 한다는 거예요. 메모, 독서, 운동, 이 세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메모랑 독서는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요. 운동을 지금 못하고 있어서 지금 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적자 생존, 적는 자가 살아남는다. 성공하는 사람은 메모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메모 10년이면 인생이 바뀐다고 하는데요. 저는 에버노트 4년 쓰면서 굉장히 많은 삶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메모를 한 다음에 우리는 메모한 다음에 다시 봐요, 솔직히? 안 보잖아요. 버린단 말이에요, 메모한 다음에. 근데 성공한 사람은 메모한 것을 뭐 하느냐? 재활용해서 가치를 재생산한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더라고요. 자기가 메모해 놓은 것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확장시켜 나가고 새로운 가치를 재발견한다라는 거죠.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럼 내가 메모해 놓은 걸 찾아야 되잖아요. 어디 있는지 찾아야 되잖아요. 바로바로 찾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가장 좋은 게 뭐다? 에버노트라는 거예요. 예. 왜? 검색하면 바로바로 다 불러오니까. 언제? 어디서나. 디지로그. 디지로그 아니고요.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같이 병행하는, 네, 좀 웃어주세요. 네, 표정들이 다 너무 굳어 계셔가지고 뭐 안 좋은 일 있으신 거 아니죠? 네, 너무 긴장을 좀 풀으시라고.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같이 병행하시는 게 좋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 플랭클린 플래너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플랭클린 플래너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플래너예요. 이걸 4년 정도 사용을 했는데 1년 단위로 보관을 하다 보니까 지나간 자료를 다시 찾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찾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예, 여기 안에서 다 넘겨서 봐야 되니까. 그 다음에 제가 만난 게 3P 바인더예요. 이것도 굉장히 탁월하거든요. 내가 필요한 자료들을 이걸로 구멍을 딱 뚫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별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정리된 게 한 50권 정도 있는데요. 지나간 자료들을 빼가지고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A5 사이즈가 있고요. A4 사이즈가 있는데 지나간 자료들 여기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어릴 때 상장이나 뭐 자격증 이런 것들도 여기서 다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필요할 때 딱 빼가지고 필요한 것만 갖고 갈 수도 있고요. 우리 얼마나 많은 서류들이 있냐 이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누구한테 공유해줘야 되는 자료들이 있잖아요. 누구한테 공유해줘야 되는 자료들은 뭐를 하느냐? 스캔을 합니다. 이게 이제 휴대용 스캐너거든요. 네. 여기서 딱 연 다음에 종이를 넣게 되면 바로 스캔이 됩니다. 에버노트 안에도 스캔 기능이 있어요. 그냥 사진을 찍어도 되지만은 훨씬 더 깔끔하고 세밀하게 이제 스캔이 되는 거죠. 그래서 스캔을 해가지고 바로 에버노트에 넣으실 수도 있고요. 공유해줘야 되는 자료들은 그렇게 하고 그냥 내가 보관하기 위한 자료들은 이런 식으로 아날로그적으로 보관합니다. 여기 위에 바로 기록하실 수도 있고 쓰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많아지다 보니까 이동하기에도 어려움이 있고 항상 보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했느냐? 사진을 찍고 스캔을 하면서 에버노트에 넣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간 자료들 2012년, 2013년 예. 여러분들 3년 전, 5년 전 자료들 어디 있냐 이거죠. 자료 있으세요? 예. 3년 전, 5년 전 자료들, 좋은 자료들, 교육 받았던 내용들 다 어디 있냐 이거죠. 예, 다 없어졌고 여러분들 업무 노하우 세계적인 기업들은 다 노하우, 매뉴얼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꺼내서 볼 수 있게끔 정리가 되어 있다 이거죠. 미국이나 독일,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다 너무너무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떻게 돼요? 부서 이동하면서 다 없애버리죠. 사람 바꾸면 컴퓨터 다 밀어버리죠. 그 좋은 파일들, 자료들, 노하우들이 다 어디 있냐 이거죠. 여러분들의 업무 노하우들을 다 이제 어디다 정리하셔라. 에버노트에 정리하시라는 거예요. 업무 인수인계 하기 좋을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이 바뀌면 우리는 일을 다시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담당자가 없으면 다시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에버노트 안에서 여러분들만의 매뉴얼을 만드시라는 거예요. 저는 매뉴얼 때문에 보험회사도 갔었고 매뉴얼 때문에 맥도날드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실제 업무 현장에서 보니까 너무나 매뉴얼, 세계적인 기업들은 매뉴얼이 다 돼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 기업들은 구멍가게들은 특히 매뉴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회사, 여러분의 업무 환경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드시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 에버노트를 통해서.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업무들을 다 매뉴얼로 만들고 있거든요. 그럼 사람들한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줄 수 있는 거예요. 재생산해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우리는 떡볶이 맛이 다 다르죠. 김치 맛이 다 다르죠. 표준, 기준이 없어요. 세계적인 기업, 햄버거 하면 어디예요? 맥도날드. 커피 하면 어디예요? 도넛 하면 어디예요? 아이스크림 하면요? 이유가 뭘까요? 그 기업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다 매뉴얼이거든요. 표준이 있다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만의 매뉴얼을 만드시라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에버노트를 통해서. 네. 자, 낱장의 종이 자료들. 저도 자료 욕심이 많아서 누가 뭐 좋다고 하면 다 달라고 해요. 예, 네. 그쵸. 다들 자료 욕심이 있고 지식적 욕구, 지식적인 그런 욕구나 이제 관심이 많은 걸 배우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화창한 토요일 날 이 자리에 오셨다는 게 예,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또 6시간 과정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 기억이 어떻게 돼요? 조금씩 떨어져요.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그러니까 내가 기록하고 싶은 것들을 기록을 하고 싶은데 그런 걸 또 정리하고 싶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과 정리를 하고 싶어서 오신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해법을 제시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에버노트와 이 3P 바인더, 제 삶을 저는 고등학교도 자퇴하고 배달하고 청소하던 사람이었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하루만 강의를 하더라도 예전에 월급 이상을 벌어요. 네. 오늘 얼마나 많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바꿔주잖아요. 여러분 정말 투자 많이 하시잖아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냐 이거죠. 얼마나 많은 자료들이 있냐 이거죠. 그런 것들을 정리해보라 이거죠. 정리하시다 보면은 어떤 책도 쓰실 수가 있고 더 많은 삶의 발전이 있으실 수 있다 이거죠. 이런 것들 보기가 좋아요, 싫어요? 제 책상이었거든요. 네, 여러분들 책상일 것 같아요. 네, 서류들이 막 이렇게 쌓여있으니까 찾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구멍을 두드러 뚫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다 정리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언제든지 필요한 자료, 훈련 자료 하면은 바로 꺼내가지고 바로 필요한 부분 꺼내서 볼 수 있을까 없을까요? 바로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약용 선생님이 본인이 이 초서라고 해가지고 책을 보시다가 글을 써가지고 이런 한약방 그 서랍장 있죠. 한약방이랑 서랍장처럼 주제별로 이렇게 쌓은
걷다가 글을 쓰신 다음에 넣어놓고서 고개에 쌓아지면 그걸 뽑아서 책을 쓰셨다고 해요. 그래서 500 몇 권을 저술하셨다고 합니다. 한 분이.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든지 책을 쓰실 수가 있고요. 얼마든지 사업을 확장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프로그램 설치하실 텐데요. 에버노트랑 크롬, 웹클리커 이거 다 설치됐는지 제가 다니면서 한번 봐드릴게요. 네.